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1학기 국어 2단원 이야기를 간추려요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야기를 읽고 직접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2쪽입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야기의 구조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의 구조는 총 4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같이 정리해 봅시다. 자, 이야기의 구조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처음 시작은 사건이 시작되는 부분으로 우리가 발단이라고 부릅니다. 사건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전개 부분입니다. 전개에서는 본격적으로 갈등이 드러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은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절정입니다. 이때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릅니다. 마지막으로 사건이 해결되는 결말입니다. 이때는 사건이 모두 해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총 4단계의 이야기의 구조를 잘 생각하면서 오늘 이야기도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의 이야기 제목은 우주호텔입니다. 제목과 표지를 보고 어떤 이야기일지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이제 읽어볼 건데 이야기를 읽기 전에 우리가 2가지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이 이야기 속에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지 중요한 사건과 사건의 밑줄 치고 구조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사건을 밑줄 치면서 이야기 구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째는 이 주인공의 감정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주인공의 감정 변화를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의 감정 변화가 감정이 드러나는 부분에 밑줄을 치고 여러분이 감정을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 볼 건데요. 우선 감정을 자기만의 그런 나타낼 수 있는 표시로 이렇게 나타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쪽으로 가면은 더 기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이제 조금 슬픈 거. 그 다음에 이쪽은 완전 화난 거. 자, 이런 식으로 감정의 변화가 드러나도록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의 구조를 생각하면서 우주호텔을 읽어봅시다. 우주호텔. 글 유순희. 할머니는 공터 구석진 곳에 꾸부정하게 앉아서 폐지를 묶고 있었어. 꽤 시간이 흘렀는데도 손놀림은 느려지지 않았지. 다 묶은 폐지 꾸러미를 손수레에 싣고 할머니는 혹시 하나라도 빠질까봐 다시 한번 노끈으로 단단히 묶었단다. 할머니는 손수레를 힘껏 끌었어. 뒤에서 보면 수수깡처럼 마른 할머니가 손수레에 밀려가는 것처럼 보였지. 할머니는 머리를 수그린 채 땅만 보며 걸었어. 할머니는 자신의 나이만큼 늙지 않는 건 눈뿐이라고 생각했어. 웬만한 것은 다 보였지. 껌 종이, 담배꽁초, 빨대, 어딘가에 박혀있다 떨어져 나온 녹슨 못, 그리고 갈라진 시멘트 틈도 보였어. 할머니는 이리저리 땅을 살폈어. 종이를 찾는 거야. 무게가 조금도 나가지 않을 것 같은 작은 종이라도 할머니의 눈에는 무게가 있어 보였거든. 그래서 점점 더 등을 납작하게 구부리고 땅을 뚫어져라 살피게 되었어. 그럴수록 할머니는 하늘을 쳐다보는 일이 줄어들었지. 어느 날부터인가 하늘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까맣게 잊게 되었단다. 그런 할머니를 사람들은 종이 할머니라고 불렀어. 종이 할머니는 손수레를 끌고 채소 가게로 갔어. 채소 가게 주인은 아침마다 배달되는 채소들을 가게 안에 들이고 빈 상자를
가게 앞에 쌓아놓았어. 그 상자는 종이 할머니의 거였어. 이 동네에는 폐지를 주워서 파는 노인이 여럿 있었는데 노인마다 빈 상자를 거두는 가게가 따로 있었거든. 종이 할머니는 이 채소 가게에서 나오는 상자를 차지하기 위해 일부러 여기에서 반찬거리를 사곤 했어. 그런데 그 가게 앞에 칠이 벗겨진 낡은 유모차가 서 있었어. 그리고 작고 뚱뚱한 할머니가 가게 앞에 쌓인 빈 상자를 유모차에 싣고 있는 게 아니겠어? 종이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 자기 상자를 처음 보는 노인이 가져가니 놀랄 수밖에. 종이 할머니는 젠 걸음으로 다가가 작고 뚱뚱한 할머니의 뒤통수에 대고 소리쳤어. 이 상자는 내 것이요. 이 가게 주인이 나더러 가져가라고 내놓은 거요. 작고 뚱뚱한 할머니는 흠칫 놀라 뒤돌아보았어. 그런데 정작 놀란 건 종이 할머니였어. 작고 뚱뚱한 할머니의 한쪽 눈두덩에 불룩한 혹이 나 있었기 때문이야. 눈동자는 아예 보이지도 않았지. 게다가 다른 한쪽 눈에서 흘러나오는 눈빛은 뿌유수레한 안개 같았어. 그런 뱀이 어디 있어? 눈에 혹이 난 할머니가 벌그대대한 낯빛이 되어 쏘아붙였어. 그 소리는 마치 혹이 난 눈에서 나는 것 같았어. 섬뜩하고 소름이 끼쳤지. 하지만 종이 할머니는 빈 상자를 포기할 수 없었어. 한번 포기하면 다른 곳의 상자나 폐지도 흉측하게 생긴 이 노인에게 빼앗길지 모르니까. 내 거야! 이 동네에서 폐지 주는 노인네들은 다 아는구만! 하지만 눈에 혹이 난 할머니는 아무 대꾸도 없이 상자를 실은 유모차를 끌고 가려고 했어. 울뜩 화가 치밀어 오른 종이 할머니는 눈에 혹이 난 할머니의 팔을 잡고는 힘껏 밀어버렸어. 벌러덩! 눈에 혹이 난 할머니는 힘없이 넘어졌어. 그러고는 앞이 잘 안 보이는지 땅을 허둥허둥 짚어대다가 유모차를 간신히 잡고 일어났어. 종이 할머니는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마음이 놓였어. 인상도 험하고 자신보다 힘이 셀 것 같았는데 흐물어진 살구처럼 약하고 부서지기 쉽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내친 김에 종이 할머니는 낡은 유모차에 실린 상자를 자신의 손수레로 옮겼어. 그러고는 단단히 울릉댔지. 또 내 것을 가져갔다가는 크고 다칠 테니까 조심이여. 눈에 혹이 난 할머니는 힘없이 골목을 빠져나갔단다. 종이 할머니는 손수레를 끌고 고물상으로 향했어. 여전히 땅만 보면서 말이야. 그때 바닥에 실금처럼 갈라진 틈이 보였어. 문득 의사 선생님의 말이 떠올랐지. 할머니, 허리를 자꾸 펴시려고 해야 해요. 운동도 하시고요. 계속 그렇게 허리를 구부리시면 점점 더 허리를 펼 수 없게 돼요. 종이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 허리를 펴고 똑바로 서면 뭐예요? 허리가 구부러질 대로 구부러지면 땅에 납작하게 붙어버리겠지. 그럼 저 갈라진 틈으로 사라지면 그뿐 아니겠어? 종이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 종이 할머니는 고물상 안으로 들어가 손수레를 세웠어. 손수레에는 눌러편 종이 상자와 신문지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 고물상 주인 정씨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손수레에서 폐지를 내려 무게를 재고 한쪽 구석에 쌓았어. 그리고 종이 할머니의 손바닥에 10,000원짜리 지폐 1장과 1,000원짜리 지폐 4장을 올려놓았어. 언제나 자신이 일한 것보다 턱없이 적은 돈이었지. 종이 할머니는 그 돈을 꼭 쥐었어. 아주 가벼웠단다. 부스러기처럼 말이야. 종이 할머니는 다시 손수레를 끌고 집으로 향했어. 골목에 들어서니 이삿짐 차가 보였어. 맞은편 집에 누군가 이사를 온 모양이야. 머리에 빨간 리본핀을 꽂은 여자아이가 골목에서 뛰어다니고 있었어. 얼굴은 통통하고 보조개가 있었지. 눈은 커다랬는데 쪽빛 가을 하늘처럼 맑았어. 이삿짐 차가 돌아가자 맞은편 집에서 젊은 여자가 책을 하나를 안고 할머니한테 다가왔어. 할머니, 이거요. 젊은 여자 뒤로 골목에서 놀고 있던 아이가 얼굴을 내밀었어. 엄마, 이거 왜 할머니한테 줘? 할머니가 종이를 모으시거든. 너도 다 쓴 종이 있으면 할머니한테 갖다 드려. 엄마가 말하자 아이는 신이 난 듯 대답했어. 다음
다음날 종이 할머니는 집 앞 골목에 쭈그리고 앉아서 폐지를 묶고 있었어. 그때 맞은편 집에서 아이가 쪼르르 달려나왔어. 할머니, 이거요. 다음날 그 다음날도 아이는 다 쓴 공책을 가져왔어. 다 쓴 공책이 없으면 문에 붙여진 광고지라도 떼어가지고 왔단다. 아이에게는 아주 즐거운 놀이처럼 보였지. 종이 할머니는 아이의 이름이 궁금해졌어. 이름이 뭐냐? 네요. 그런데 아이는 뭐가 바쁜지 쪼르르 달려가는 거야. 아이는 걷는 법이 없었지. 언제나 날다람쥐처럼 뛰어다녔어. 종이 할머니는 아이의 뒷모습이 사라지는 게 아쉬웠어. 다음 날은 아이가 오지 않았어. 종이 할머니는 이상하게 기운이 없었어. 폐지를 주우러 나가야 하는데도 아이가 올까봐 기다리게 되었어. 누군가를 이렇게 기다린 적이 없었는데 말이야. 그러던 어느 날 점심때가 지날 무렵 대문 밖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 할머니, 이거요. 종이 할머니는 얼른 밖으로 나갔어. 그런데 아이는 어느새 골목 귀퉁이로 사라져버렸어. 종이 할머니는 아이가 폐지 위에 놓고 간 스케치북을 찬찬히 넘겼어. 첫 장에는 아이가 뽀그르르 비는 거품 속에서 노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 다음 장을 넘기자 알록달록한 꽃밭에서 아이가 친구랑 노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지. 또 다음 장을 넘겼어. 그런데 이번에는 친구와 싸운 모양이야. 친구와 따로 떨어져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시커먼 먹구름이 환한 표정으로 비를 퍼붓고 있었어. 메이가 화가 많이 난 모양이네. 종이 할머니는 조용히 웃었단다. 그러고는 마지막 장을 넘겼어. 아휴. 종이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어.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야. 약간 찌그러진 동그스름한 파란 지구, 아름다운 태를 두른 토성, 몸빛이 황갈색으로 빛나는 불퉁불퉁한 목성, 붉은 빛이 뿜어져 나오는 태양, 그리고 그 주위를 돌고 있는 버섯 모양의 우주선까지. 아휴, 그러고 보니 하늘을 본 지 꽤 오래됐구만. 하늘을 본 게 언제였더라? 별을 본 건 언제였지? 달을 본 건... 아주 어릴 적에 달을 올려다보면서 꼭 한번 달에 가고 싶다고 꿈꿨던 기억이 아슴아슴 떠올랐어. 하지만 도무지 이루지 못할 꿈이라 아주 금세 버렸던 기억도 함께 났지. 종이 할머니는 하늘을 품은 듯한, 별을 품은 듯한, 달을 품은 듯한 기분이었단다. 다 늙어 빠졌는데 품고 싶은 게 생기다니. 종이 할머니는 중얼거리면서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어. 허리가 뻐근하게 아팠어. 하늘은 비가 올 듯 회색빛이었지. 그때 톡탁 빗방울 하나가 뺨에 떨어졌어. 이내 2방울, 3방울이 떨어지더니 후두두 3차례 쏟아지기 시작했어. 이런 날은 폐지를 주우러 가지 않아. 대문 앞에 버려진 폐지들이 대부분 젖어 있기 때문이야. 종이 할머니는 스케치북을 안고 집으로 들어갔어.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아서 단칸방은 늘 어둑했어. 하지만 아늑했지. 종이 할머니는 스케치북에 있는 그림을 한 장 한 장 떼어내어 벽에 붙였어. 그리고 옆으로 누워서 찬찬히 그림을 보았단다. 가장 마음에 드는 건 마지막 장에 그려진 우주 그림이었어. 종이 할머니는 우주 그림을 자세히 보다가 아까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어. 바로 찌그러진 파란 지구 맞은편 위에 떠있는 포도 모양의 성이야. 포도 알갱이들은 하나하나가 작은 밤 같았지. 그리고 그 알갱이들은 투명하고 푸른 빛을 띠며 빛나고 있었어. 꼭 유리로 만든 바다처럼 보였어. 포도 모양의 성 맨 꼭대기에는 2 아이가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 그런데 참 이상하지 뭐야? 2 아이 중 하나는 눈이 불룩하게 튀어나오고 입은 개구리처럼 커다랬어. 게다가 팔다리는 길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초록빛이었지. 이런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 저 뭐가 궁금하단 말이여. 종이 할머니는 자신을 타박하다가 궁금증을 애써 지워버리고는 돌아누웠어. 그런데도 자꾸만 생각나는 거야. 그 초록색 아이는 누구일까 하고.
그때였어. 할머니, 이거요.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 종이 할머니는 반가운 마음에 문을 활짝 열었어. 우리 집에 들어올려? 아이는 방으로 들어와 벽에 붙은 자신의 그림을 보고는 팔짝팔짝 뛰었지. 우와, 이거 내가 그린 그림이다. 종이 할머니는 우주 속에 떠있는 포도 모양의 섬을 가리켰어. 그란디, 저건 뭐여? 우주 호텔. 우주 호텔이 뭐여? 우주에도 호텔이 있단 말이야? 네, 우주는 아주 넓은 곳이니까요. 우주 호텔은 우주를 여행하다가 쉬는 곳이에요. 목성에 갔다가 쉬고 토성에 갔다가 쉬고. 우주 여행은 무척 힘들어요. 그래서 우주 호텔에 들러 잠깐 쉬는 거예요. 외계인 친구를 만나서 차도 마시면서요. 외계인? 진짜 외계인이 있는겨? 종이 할머니의 눈이 커다래졌어. 그러자 아이는 초록색 아이를 가리켰어. 얘는 뽀뽀나예요. 내가 우주를 여행할 때 만난 외계인 친구예요. 뽀뽀나는 뽀뽀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입을 개구리처럼 내밀고 다녀요. 아이는 이렇게 말하고는 밖으로 달려나갔어. 아이가 나가고 종이 할머니는 아이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 그래, 아이의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군. 하늘도 저렇게 넓은데 저 하늘밖에 우주는 얼마나 넓을까? 종이 할머니의 눈에는 우주 호텔이 보이는 것 같았어. 바람개비처럼 돌고 있는 별들 사이에 우뚝 솟아있는 우주 호텔. 종이 할머니는 그곳으로 비둘기처럼 날아가고 싶었단다. 종이 할머니는 작은 마당으로 나갔어. 그리고 힘겹게 허리를 펴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단다. 그러고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지. 하늘엔 먹구름이 물러가고 환한 빛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어. 눈은 아직 늘지 않았구먼. 아주 멀리 있는 것도 볼 수 있지. 종이 할머니는 환한 빛 너머, 하늘 너머, 별 너머, 우주 호텔 너머 유리바다에 둘러싸인 섬을 보았지. 종이 할머니는 결심했어. 쉽게 허리를 구부리지 않기로 말이야. 쉽게 허리를 구부리면 다시는 저 우주 호텔을 보지 못할 것 같았거든. 다음날 종이 할머니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손수레를 끌며 동네를 돌아다녔어. 가게마다 집집마다 버려진 폐지들을 주워서 손수레에 실었지. 도서관 앞을 지날 때였어. 전봇대 앞에 고개를 숙이고 강낭콩을 파는 할머니가 보였어. 며칠 전 채소 가게 앞에서 본 눈에 혹이 난 할머니였어. 아마 폐지를 주기가 쉽지 않았을 거야. 종이 할머니는 손수레를 멈추고 눈에 혹이 난 할머니에게 다가갔어. 이 강낭콩 얼마요? 강낭콩이 그릇마다 수북하게 담겨 있었어. 1,000원만 주소. 눈에 혹이 난 할머니가 힘없이 말했어. 얼마 전 자신과 다투었던 것도 모르는 눈치였어. 잘 볼 수 없으니 자신이 누구인지 알 리가 없겠지. 종이 할머니는 시치미를 떼며 말했어. 아이, 너무 싸게 파는구먼. 종이 할머니가 한마디 던지자 눈에 혹이 난 할머니가 씁쓸하게 말했단다. 그래도 잘 안 팔려라. 그때 동네 꼬마들이 지나가며 소리쳤어. 눈에 폭이 났어! 외계인이다! 도망가자! 종이 할머니는 외계인이라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눈에 혹이 난 할머니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지. 그러고 보니 메이가 그린 초록색 외계인 친구하고 닮은 것도 같았어. 이 동네로 이사 왔수? 종이 할머니가 넌지시 물었어. 1달 조금 됐는데 말 상대가 없어라. 생긴 게 이래서. 종이 할머니는 강낭콩을 받아들고 돈을 내밀었어. 심심하면 놀러오우. 우리 집은 도서관 뒷골목 3번째 집이라오. 참, 대문 안쪽에 폐지들이 쌓여 있어서 금방 찾을 수 있다오. 종이 할머니는 손수레를 끌며 고물상으로 향했어. 그리고 이제는 허리를 구부리지 않았어.
더 이상 고개도 수그리지 않았지. 여러 계절이 왔다가 가고 다시 왔다가 갔단다. 종이 할머니는 여전히 폐지를 모았어. 그렇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눈에 혹이 난 할머니와 같이 주웠어. 그리고 저녁이 되면 따뜻한 밥도 같이 먹고 생강차도 나누어 마셨지. 종이 할머니는 벽에 붙여놓은 우주 그림을 보며 잠깐 이런 생각에 빠졌단다. 여기가 우주 호텔이 아닌가. 여행을 하다가 잠시 이렇게 쉬어가는 곳이니 여기가 바로 우주의 한가운데지. 네, 잘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84쪽을 펴보도록 합시다. 우주 호텔을 읽고 질문을 만들어 친구들과 묻고 답해 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질문 만드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첫 번째는 일어난 사실에 대한 질문, 두 번째 이야기 내용을 추론하는 질문, 세 번째 친구들의 생각을 알고 싶은 질문. 자, 사실에 대한 질문은 그래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방식이 언제였었나요? 어디에서 있었던 일인가요? 누가 있었던 일인가요? 등등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추론을 하는 질문은 이유나 까닭을 묻는 질문이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나요? 그 까닭은 무엇인가요? 등등 이것은 짐작을 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추론하는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친구들의 생각을 알고 싶은 질문입니다. 가치 판단이 들어간 질문도 되겠고 평가가 들어간 질문도 되겠고 예를 들면 뭐 만약 나였다면 등등 이런 질문이나 뭔가 가치 판단,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이에 해당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각 질문을 우리가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일어난 사실에 대한 질문은 다른 사람들은 할머니를 뭐라고 불렀나요? 네, 교과서에 나와 있죠. 뭐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종이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어떤 질문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각자 한번 이 이야기 속에서 퀴즈를 낸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선생님은 채소 가게 앞에서 이 종이 할머니가 그 뚱뚱한 할머니, 즉 나중에 밝혀지기로는 그 눈이 뿌얀 그 할머니죠? 그 할머니하고 싸우게 된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걸 한번 써볼게요. 종이 할머니와 뚱뚱한 할머니가 싸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그 다음 종이 할머니는 왜 쉽게 허리를 구부리지 않기로 결심을 했나요? 네, 이제부터는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하늘을 보면서 꿈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겠죠? 자, 그 다음 또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종이 할머니가 나중에는 그 시장에서 만난 눈에 혹이 난 할머니, 즉 요 뚱뚱한 할머니에게 어떻게 하자고 했죠? 그쵸, 같이 폐지를 주우러 다니기로 했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질문으로 만들 수 있겠네요. 종이 할머니는 눈에 혹이 난 할머니에게 무엇을 제안했나요? 눈에 혹이 난 할머니에게 무엇을 제안했나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싸운 이유, 왜? 선생님, 이거는 사실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추론하는 질문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추론하는 질문은 왜 까닭을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짐작할 수 있는 질문을 추론이라고 하고 내용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종이 할머니와 뚱뚱한 할머니가 싸운 이유는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론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가 답을 짐작해야 되는 추론하는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할머니는 왜 종이 할머니라고 불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종이를 주웠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러던 할머니에게 감정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변화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죠. 그 소년이 버린 그 소년의 우주를 그린 그 종이를 보고 그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종이 할머니가 꿈을 되찾은 계기는 무엇인가요? 되찾은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쓸 수 있겠고, 그 다음 질문. 종이 할머니는 왜 눈에 혹이 난 할머니에게 자기 집으로 놀러 오라고 했을까요? 자, 같은 왜이지만 이것은 글에서 찾을 수 있는 정답이고 이것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추론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왜 할머니에게 자기 집으로 놀러 오라고 했을까요? 예전에는 자기 거 주워간다고 밀어버렸는데 이제 할머니가 이웃과 함께 해야 되는, 함께 했을 때 그런 따뜻한 그런 마음들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을 여러분이 한번 써보세요. 선생님은 종이 할머니가 맨 마지막에 자신이 사는 곳이 우주 호텔이 아닌가, 여기가 바로 우주 한가운데지, 이런 말을 했는데 그렇게 말한 까닭을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종이 할머니가 자신이 사는 곳을 우주 호텔이라고 생각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마지막 친구들의 생각을 알고 싶은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나였다면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동네 꼬마들이 눈에 혹이 난 할머니를 보고 외계인이다 도망가자라고 말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나요? 이 할머니가 참 안 됐다,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선생님은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땠나요? 자, 그 다음 또 메이를 만나고 종이 할머니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마음의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이런 것도 있겠고, 또 자신은 미래에 어떤 우주 호텔에서 살고 싶나요? 이런 것도 있겠고, 만약에 내가 종이 할머니였다면, 또는 만약에 내가 메이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엔 85쪽으로 넘겨서 우주호텔의 사건 전개 과정을 이야기의 구조에 따라서 요약을 해봅시다. 자, 발단, 사건의 시작을 뜻하는 부분. 전개, 갈등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부분. 절정,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는 부분. 결말, 해결되는 부분을 우리가 각자 찾아서 한번 중심 내용을 간추려서 간략하게 한번 써봅시다. 자, 다 쓰셨으면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사건의 시작은 뭐였나요? 그렇죠. 종이 할머니가 종이를 주스러 다니면서 하늘을 보지 않고 땅만 보고 다녔다.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종이 할머니가 종이를 주러 다니면서 땅만 보고 허리도 굽어져서 살았다. 이렇게 간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부분. 종이 할머니와 누구와의 갈등이 있었나요? 그렇죠. 그 눈에 혹이 난 할머니, 즉 채소가게 앞에서 종이 할머니의 폐지를 주워가려고 했던 그 할머니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 종이 할머니는 채소가게 앞에서 자신의 종이를 가져가려는
난 할머니를 밀어 넘어뜨렸다. 자, 이렇게 갈등이 있었고, 자, 이 이후에는 점점 긴장감이 가장 높아지는 부분, 어떤 부분이었나요? 할머니가 이러다가 갑자기 그 메이가 가져다주는 종이를 매일 기다리다가 그 메이의 종이 속에서 하면서 깨달음을 얻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디냐면 78쪽에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찬성을 질렀어.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야. 자, 여기 이 부분이 바로 절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본 것은 뭐였나요? 그렇죠. 우주 그림을 보면서 할머니는 어렸을 적에 자신이 흐릿하게 잊고 있었던 꿈을 떠올렸습니다. 종이 할머니는 메이의 우주 그림을 보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꿈을 떠올렸다. 자, 그래서 결말 부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그쵸. 종이 할머니가 이제는 마음을 고쳐먹고 꿈을 마음속에 품고 살면서 그 눈에 혹이 난 할머니와 함께 종이를 주스러 다녔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의 제목이었던 우주호텔, 할머니가 사는 곳이 바로 우주호텔임을 깨달았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종이 할머니는 마음에 꿈을 품고 눈에 혹이 난 할머니와 함께 살며 자신이 사는 곳이 바로 우주호텔 이름을 깨달았다. 호텔임을 깨달았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자신이 유약한 것과 친구들이 유약한 것을 비교해보고 잘된 점과 보충할 점을 친구들과 이야기해봅시다. 서연이는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이 잘 드러나게 요약해서 이해하기 쉬웠어. 여러분들이 지금 요약한 것을 이렇게 쭉 이어서 한번 읽어보시고 잘된 점과 보충할 점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자, 그러면 86쪽으로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우주호텔을 다시 읽고 메이가 그린 그림을 보기 전과 본 뒤 종이 할머니의 생각과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종이 할머니의 처지에서 말해봅시다. 자, 우리 종이 할머니가 그림을 보기 전에는 등도 허리도 굽어졌고 하늘이 아니라 땅만 보면서 종이를 주우면서 살아갔습니다. 자, 그때 할머니의 처지에서 할머니의 처지를 딱 바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할머니의 말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교과서 75쪽을 보시면 75쪽에 15번째 줄. 또 내 것을 가져갔다가는 큰 코 다칠 테니까 조심해요. 그러면서 이 때 할머니의 이런 표정. 그리고 또 76쪽에 위에서부터 4번째 줄. 허리를 펴고 똑바로 살면 뭐해요? 허리가 구부러질 대로 구부러지면 땅에 납작하게 붙어버리겠지. 그럼 저 갈라진 틈으로 사라지면 그뿐 아니겠어? 이렇게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이 할머니의 처지에서 말하는 거니까 나는 이렇게 시작할게요. 큰 따옴표로 시작할게요. 나는 매일 희망이 없이 땅만 쳐다보면서 종이만 줍고 살았어.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봤어요. 여기 우주 그림을 보면서 어렸을 적의 꿈도 떠올리고 희망도 생기고 또 다른 이웃들과
함께하는 방법을 이제 깨달았어요. 자, 그럼 그림을 본 뒤 할머니는 개장이 표정도 밝아지고 스케치북을 보면서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따옴표로 여러분들이 할머니 입장에서 한번 써보세요. 선생님은 매일을 만나고 내 삶이 달라졌어. 잊었던 꿈도 되찾고 이제는 하늘을 보며 살아갈 거야.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우주 호텔이야. 자, 요렇게 꼭 똑같이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할머니가 했을 법한 말을 한번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87쪽입니다. 우주 호텔에서 나오는 종이 할머니의 감정에 해당하는 칸에 점을 찍고 서로 연결해서 감정선을 그려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앞에서 감정을 이렇게 그리면서 그림 어디 갔지? 네, 이렇게 감정을 그리면서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이 감정선에 해당하는 부분에 점을 찍어볼게요. 자, 이쪽 여기가 가운데, 여기가 0이라고 생각하고 밑으로 가면 감정이 안 좋아지는 거고 위로 가면 좋아지는 거예요. 첫 번째 장면, 여기 이 선에 따라서 그어볼게요. 첫 번째 장면은 할머니가 땅만 쳐다보면서 폐지를 지우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그 장면에서의 감정은 여러분은 몇 점이라고 보십니까? 여기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3. 여기는 1, 2, 3이라고 해보면 어느 정도일지 여러분이 각자 생각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은 이때는 한 2 마이너스 2 정도?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눈에 혹이 난 할머니한테 이 할머니가 그 종이를 뺏어간다고 확 밀치는 그 장면. 이 장면에서 더 떨어지겠다. 기분이 최고조로 나빠집니다. 그 다음에는 갑자기 이 우주 그림을 봤어요. 매일 우주 그림을 본 순간 갑자기 하고 할머니가 떠올렸어요. 선생님은 한 이 정도? 갑자기 치솟았어. 그 다음에 마지막은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우주 호텔이구나. 우주 호텔이라는 게 달리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였어. 깨달으면서 제일 높게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우리 자로 한번 그려볼까요? 네, 눈을 잘 띄게 요동쳤다가 갑자기 그림을 보고 솟구쳐 오르면서 최고조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아래에 연필 친구. 기쁘다, 행복하다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 위쪽에 표시하고 슬프다, 화가 난다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아래쪽에 표시해요. 그리고 감정의 정도가 심할 때는 더 위쪽에, 더 아래쪽에 표시해요. 마지막으로 선으로 연결해서 감정선을 완성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우주 호텔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을 찾아보고 그 까닭을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이 각자 이 이야기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을 찾아보시고요. 어떤 장면인지 쓰시고 그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2단원의 5번째, 6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